변상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떡국은 몇 그릇 드셨습니까? 3그릇 먹었어요. 3그릇. 예. 3살 드셨군요. 예. 아까 김성환 씨 아들 논리에 의하면 3살 드시고 오신 거예요. 아, 그런 겁니까? 올림픽도 열심히 보시고요. 예, 뭐 눈이 아파서 예. 더 이제 올해는 못 보겠더라고요. 계속 재방송도 보고 하다 보니까 예. 또 뉴스는 따로 또 봐야 되고 하니까. 예. 아, 우리 쇼트트랙 팀 정말 잘했고요. 잘하더라고요. 잘했어요. 예, 어제 잘했다. 그 고다이라 선수와 이상하 선수 어깨 동무도 저는 인상적이었고 뭐 금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고다이라 선수가 울고 있는 이상하 선수한테 와서 너 잘했어. 두 사람이 1살 차이거든요, 예. 사실. 난 아직도 널 존경해라고 얘기하는 이 장면, 이게 스포츠다. 제가 추위를 많이 타서 평창 갈 생각도 안 했습니다만 어제는 정말 갔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예. 오늘 기자수첩에서도 올림픽 얘기를 좀 하신다면서요. 오늘 올림픽에 대해서 정치 사회학적으로 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평창 올림픽 개막 직전에 북한이 참가하겠다라는 희망을 제시하면서 예. 이 올림픽에 민족의 가치, 평화의 가치를 접목시켜 보려는 게 민심의 큰 흐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갑작스레 전개되면서 약간의 혼선도 있었습니다만은 문제는 특히 보수야당, 특히 제1야당 쪽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 이번 평창 올림픽을 철저하게 권력의 헤게모니 내지는 정파적인 차원에서 자꾸만 접근한 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나온 게 평양 올림픽론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오늘 평양 올림픽으로 둔갑한 우리의 평창 올림픽이 개막하는 날입니다. 개막식에 참가는 하겠지만 참 착잡한 심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예. 발언이죠. 표정을 보니까 어디 장례식에 간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후에 자유한국당은 평양올림픽으로 몰고 가는데 올인했습니다. 예, 예. 남북선수단의 한반도기 공동 입장 얘기가 나오니까 올림픽에 태극기가 실종됐다라고 했는데 올림픽 경기장 내에 태극기가 너무 넘쳐나서 뻘쭘해졌고 그러게요. 서열 2위에 김영남 온다니까 그 사람은 그저 얼굴 마담에 불과하다. 공연단장인 현송월만도 못하다라고 이제 그랬는데 깎아내렸는데 김 여장이 왔어요.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이자 최측근 실세라는 김정 씨가 온 거죠. 예. 참 대단한 게 제1야당이 이 자유한국당이 한 달 내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정말 끈질겨요. 그러다가 또 뭐 남북 단일팀 한반도기 반대 서한을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보낸 또 튀는 국회의원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IOC는 북한을 올림픽에 참여시키면서 평창 올림픽 판을 키우려고 오히려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한국 정부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북한을 막 끌어들이려고만 한다. 네. 이렇게 이제 엉뚱한 서한을 보냈다가 이제 뻘쭘해지고 그러게요. 또 사진 찍으러 또 갔더군요. 그래도. 예. 그다음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이건 스포츠 정신의 훼손이다라고 젊은 층을 계속 부추기면서 북한한테 부정적인 여론몰이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단합된 팀 플레이가 살아나면서 응원이 그쪽으로 또 쏠렸어요. 네, 그래서 네. 올림픽 남북 단일팀이 노벨 평화상 후보가 돼야 한다. 이런 얘기가 오히려 외국에서 나올 정도로 예. 그러게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뭐라고요? 자기네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탄다니까 그것도 못하게 방해한 사람들인데 뭐 오죽하겠어요.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나 또 당연한 일 같이 여겨지기도 하고. 아무튼 정상회담 이거 이적행위다 또 강변을 했는데 국민의 77%가 남북 정상회담을 찬성하는 걸로 나오고 또 속된 말로 예. 뻘쭘해지는 순간이었고. 우리 정부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그렇게 함부로 접근할 건 그러게요. 아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거기다가 뭐 이런저런 소동이 벌어질 때마다 덕 좀 보려고 계속 물고 늘어졌습니다만은 어려웠죠. 결국 이거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연휴에 보수 세력의 결집을 위한 사랑방 여론이 좀 뜨거워지게 바라면서 예, 바라면서 한 게 아닌가. 흑색 선전을 계속 퍼뜨리려고 했던 목적인 건 알겠습니다만은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림픽과 스포츠와 정치 얘기를 하시니까 예. 저는 이제 과거 사례들이 떠올라요. 사실 올림픽 역사를 쭉 보면은 올림픽을 정치적 헤게모니로 이용한 사례가 상당히 많았죠. 많았죠. 그러나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보면 첫 예. 번째 케이스는 독재 권력이 자기의 흉엄한 정체를 감추고 정치적 지지를 국제적인 지지를 끌어내려고 올림픽을 이용한 거. 독재 정권이 예. 어떤 사례 있어요? 1936년 히틀러의 베를린 올림픽. 그다음에 요건 잘 모르시겠지만 1940년 일본 도쿄의 하계 올림픽. 예. 요거 전쟁 준비를 하면서 1940년. 근데 이것은 중일 전쟁으로 올림픽이 무산됐습니다. 무산됐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이념이 서로 다른 국가 간의 올림픽을 통해서 국력을 과시하고 세계 지배 헤게모니 싸움에
이용하려고 한 거. 이건 어떤 올림픽이 그랬죠? 1980년 미국 레이크 플래시드 동계올림픽. 예. 이때는 대만을 갖다가 깎아내리면서 밀어내고 중국을 갖다 끌어들인 이런 것도 있고요. 그렇죠. 1980년 모스크바 하계올림픽. 이거는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고 그래서 서방 64개국이 출전을 거부했죠. 완전 반쪽 올림픽이 됐던. 여기에 복수를 하려고 1984년 미국 LA 올림픽 때는 공산권 14개국이 또 참가하고. 안 나왔던. 아주 극단적인 예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올림픽을 테러의 타겟으로 삼은 경우도 있죠. 그 유명한 미넨 올림픽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정말 끔찍한. 그런 점에서 이번 대한민국 평창 올림픽은 아주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하는데 개최국 내부에서 정치적 헤게모니를 다투기 위해서 정파 세력이 올림픽을 훼손시켜도 좋으니 그냥 뭐든 헐뜯어보자 라면서 달려든 케이스가 이번 평창 올림픽이에요. 내부 갈등으로. 그러게요. 아주 올림픽의 획기적인 연구 사례가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올림픽을 국가 지배 권력이 애국주의를 이끌어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별로 연구 대상 안 될 것 같은 게 실패한 거 아니에요. 지금 올림픽 열기 상당히 뜨겁고 누가 이거를 평양올림픽이라고 더 이상 하는 사람 없는데. 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올림픽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 권력이나 자본에 의해서 오염될 뻔한 것을 또 국민이 지켜낸 그런 올림픽이 돼버렸어요. 과거와 달리 미디어가 발전하고 시민 스스로가 미디어를 확보한 상태에서 과거처럼 쉽게 이용되지 않는 거죠. 또 하나 스포츠가 시대 발전에 따라 이제는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행위, 즐거움을 누리는 행위의 가치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단일팀 할 때도 우리 정부가 당황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고 제1야당이 이렇게 몰고 가려고 해도 잘 몰고 가지질 않는 거고 그런 점에서 이것은 새로운 시대 변화를 잘 인식하고 다음 또 스포츠 재전들을 준비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요. 스포츠맨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기자수첩 변상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